자, 이번 인물 녀석은 현대소설. 소설에서 중요한 게 뭔지는 우리 하도 많이 봐서 알지? 인물 사건 배경 갈등. 그만 얘기하고. 자, 문제부터 먼저 보고요. 문제 패턴을 통해서 작품의 결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38번 봤더니 서술상 특징 문제 나왔죠? 대화의 직접 제시, 내면 심리의 주관적 묘사, 그리고 상세한 묘사, 액자식 구조,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은 병치. 병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나란히 두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단어들을 중심으로 내가 지문 속에서 이런 거 하나만 걸려라 라는 느낌으로 작품을 읽는 게 좀 중요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39번에 보면 양보와 체념과 아량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하라고 했지. 인물의 심리 상태인데요. 참고로 이 작품 자체가 이것도 먼저 설명해 줄까? 이게 심리주의적 소설이거든. 심리주의의 소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당연히 심리의 상태의 심리의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이 작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각자의 추이가 무슨 뜻이야? 변화의 양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양보, 체념, 하나 더, 그리고 뭐였지? 아량. 이런 감정 상태들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사수 같은 작품들이 나왔을 때 자주 벌어지는 어떤 형태의 문제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건 일단 지문 속에서 보자. 40번 기억부터 미음까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패턴이고요. 41번은 보기가 중요하죠. 이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에서 좀 알아야 되는 중심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거야. 참고로 사수라는 제목이 무슨 뜻이야? 쏘는 사람이죠. 총 쏘는 사람이 사수죠. 총 쏘는 게 왜 제목인지 보자. 사수에서 나와 비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로 지내왔지만 하면서 시작합니다. 작품의 인물 관계들을 아예 그려주기 시작하죠. 이 작품의 핵심은 딱 이거 두 사람입니다. 네, 나가 있고요. 그럼 이 작품 1인칭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B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둘은 오랫동안 동안 친구 사이야.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야.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나 행동, 좋아하는 대상 등에서 자꾸 우연하게 일치점이 생기고, 이런 일치점이 생기면 얘들아 그런 게 있다더라. 선생님은 이걸 반쯤은 동의하는데 반쯤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는 상태가 됐을 때 보통 서로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사귀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이랑? 이런 것들. 근데 참고로 그런 부분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냐면 서로에게 다른 면을 보기 때문에 라고 해.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은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어머니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스타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끌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오히려 많이 안 끌린대요. 오히려 짜증이 난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여기쯤이면 나는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정리 따위를 안 해. 그런 모습이 왠지 낯설고 그 낯설음이 나에게 두근거림을 안겨주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근데 참고로 이 둘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쟁 상대가 되는 거의 비슷한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둘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 경쟁이 유발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운명에 의한 경쟁 상대가 돼요. 이들은 처음엔 친구야. 너무 잘 맞는 친구였어. 근데 자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둘을 경쟁시켜요. 그래서 이 경쟁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둘을 싸움 붙이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 둘이 가지고 있는 일치점으로 인한 충돌을 말하는 거겠지. 참고로 여기서 이 목표라고 하는 건 실은 저 뒤에 나오는 여자친구 얘기입니다. 경희라는 친구예요. 나와 비는 경쟁의 대상이자 오랜 친구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소모적 대결을 지속하는 운명적 관계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참고로 이 작품의 결론부터 내리자. 나는 항상 패자야. 결국 항상 누가 이겨? B가 이겨, 승자야. 근데 이 둘은 결국 모두가 실은 패배자가 돼.
승자나 패자는 모두 패배자가 돼버리는 어떤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보기의 내용이었죠. 요 시스템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작품의 중심줄기는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 외에 또 다른 장면이 연계 장면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쳤을 때 그 연계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와 다른 사건으로 이루어질 텐데,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 이 둘은 피할 수 없이 경쟁 포인트가 잡힐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참고로 이 전체 줄거리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핵심 줄거리는요. 이 작품은요, 시작할 때 나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작품이 시작돼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낯선 천장 이러면서요. 자, 의식이 회복되는데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 시작됩니다. 회상 중요하죠. 그 회상의 내용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피소드 중심으로 1화와 에피소드. 또 왜 영어를 썼어? 맞겠지. 자, 에피소드 중심으로 설명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둘은 뭐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경쟁. 근데 이 둘의 싸움이 되게 운명이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 근데 그 체벌이 뭐 사랑해매 이런 레벨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 모독에 해당하는 체벌인 경우도 있었어. 근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나쁜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둘을 세웠어. 이제 둘이 벌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체벌을 했냐면 서로 뺨을 때리라고 해. 근데 친구 사이니까 친구의 뺨을 함부로 막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톡 이렇게 쳤겠지. 오케이?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 그 나쁜 새끼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딱 하고 빡! 하고 날려버려. 자, 너 이거 맞으면 얘한테 때려. 어이씨. 빡. 그러면 또 아까보다 센데? 빡. 너 빡. 서로 피 터질 때까지 서로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둘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의 요인은 뭐 때문이었던 거야? 선생님이라고 하는 외부 요인 때문인 거지. 오케이? 그 둘이 원해서 경쟁 상대가 된 건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첫 대결이 시작되고 막 성적도 대결을 하는 면모가 보이는데, 이렇게 커오다가 이제 연애 대상인 경희에게 그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이 경희가 비슷한 남자들 둘 다 좋아하게 되는 여인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경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기총 대결을 벌여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왜 총 얘기가 왜 나와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놀랍게도, 참고로 선생님이 교련 교과목이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시기의 학생이거든.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뭐가 가르치냐면 총검술, 부상처치법. 그치? 총검술이 뭔지 알지? 총알이 없는 그 총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나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운다고. 총을 때릴 때 총검이 잔인한 얘기지만 딱 찌르고 나서 이렇게 뽑으면 안 뽑혀요. 참고로 사람의 몸속이 그 고압력, 진공까지는 아니지만 그 고압력의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다르잖아. 그래서 칼이 들어가면 안 빠진대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그걸 처음 배웠다니까? 칼을 집어넣었으면 비틀어서 빼야 되는 거래. 그래서 칼을 넣고 비틀고 빼는 거래. 그래서 거기서 알려줬어요. 그러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도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총들이 얘들에게 서로 익숙한 거야. 그래서 누가 총 더 잘 맞추나 하면서 막 서로 대결을 하지만 참고로 누가 패배했겠지. 당연히 또 내가 쳐. 또 간발의 차로 쳐. 근데 실은 그런 에피소드 속에서 경이랑 내가 약간 썸을 더 깊게 타. 알겠죠? 자, 그런 상태가 벌어졌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져. 전쟁이 벌어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여기저기 막 참전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B와 경이라는 주제는 멀리 잊혀져 버렸던 거야. 오케이. 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특등 선수가 되거든. 거기 안에서도 되게 총을 잘 쏘고 잘 맞추는 존재가 돼서 스나이퍼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하게 되냐면 사람을 처형하는 담당자도 돼. 사수가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사수. 그래서 사람을 묶어놓고 나쁜 짓 하거나 뭐 군사 범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자리에 B가 온 거야. B가 오게 됐고, 그 에피소드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경희의 소식을 알게 돼. 왜냐하면 B와 경희가 결혼을 해버렸거든.
참고로 썸은 나랑 더 깊게 타는데 이 경희가 나를 애타게 찾다가 결국 B랑 결혼까지 해버린 거야. 뒤에서 그 스토리가 나올 거야.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결국 학창 시절에도 나는 패배했지. 연애에서도 결국 연애의 그 대결 구도 자체에서 패배했었고 전쟁 과정을 통해서 경희가 이 B와 결혼하게 되면서 계속 다 나는 패배하는 얘기만 벌어져. 패배의식. 그 패배의 맛을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내가 그를 이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순간인 바로 B의 처형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B가 구속되게 되고 처형을 앞두게 되는데 그 처형 장면에서 나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정신줄을 잃고 기절을 하게 돼. 나 참고로 특등사수예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근데 차마 B를 쏠 수가 없었던 거야. 쏘지 못하고 나는 기절을 했어. 결국 난 또 뭐 한 거야? 이 마지막 순간까지 패배한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국 B는 죽었잖아. 패배자.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거대한 운명이라고 하는 힘 앞에서 둘 다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 결국 이 작품의 그러면 중심 주제는 인간의 운명에 내재해 있는 어떤 대결의식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작품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전체 핵심 스토리는 다음과 것 같습니다. 자, 운명적 대결. 운명적 대결의식. 작품의 주제. 꼭 이제 전체 스토리 봤으니까 인물 관계도도 그리기 어렵지 않고요. 바로 지문 읽으면 되겠죠? 자, 가봅시다. 이것도 표현을 해드릴까? 이것도 표현해드릴게요. 그 학창 시절에서는 패배의 사인. 그러니까 얘들아, 애들끼리 싸울 때 싸움에서 졌다는 건 어떻게 아니? 얘랑 그 A란 친구랑 B란 친구랑 싸웠어. 둘이 싸웠는데 한쪽이 뭐를 밖으로 보이면 패배가 인정돼. 자연스럽게. 쪼로로 코피지. 코피를 흘리면 지잖아. 원래 애들 싸움은 그래. 코피를 흘려요. 그래서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경희가 B의 아내가 돼버리면서 나는 연애에서도 그에게 패배했지. 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 방금 기절을 해버렸죠? 결국 패배했죠? 그래서 이 상식적 사건들도 하나씩 같이 연결해놓고 기억해두시면 큰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갑시다. 흰눈이 쌓인 신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하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있네요. 그것은 바로 사형집행장에서의 이름에 틀림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형집행장 얘기가 나옵니다. 인물과의 관계도 나는 집행인이고요. 집행자. B는 피집행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죄수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가 이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니? 그렇죠? 나는 권총상현 몇 점, 카빈 몇 점, M1 소총 몇 점 하는 명사수예요. 그러니까 총별로 자기 최고 기록 득점들이 랭크되어 있는 랭커라는 얘기야. 그치? 다이아 등급이든 브론즈 등급이든 어쨌든 랭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야. 누가 사람이 묶여있는데 거기에 대고 총을 쏴야 되는 일이잖아. 그게 기본적일 리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 지명된 이유에는 근데 피해낼 도리는 없어. 봐봐, 이런 말을 썼잖아. 내가 집행자로 지명당했어. 그리고 이걸 피해낼 도리가 없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퀄 운명이야. 운명적 경쟁인 거야. 하필이면 내가 집행자가 된 거지.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아니,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만 삑 누르면 알아서 해주는 경우라는 몰라도. 그래서 현대전이 그런 거야. 옛날에는 내 손으로 내가 총을 빵 쏴서 상대방을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참고로 그런 것들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을 거야. 미군들이 특히 그렇지? 그래서 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신치료도 엄청나게 받게 됐거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죽이고 나선 다시 또 정상생활을 복귀한대. 그게 될까?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하기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야. 지금은 버튼만 삥 누르면, 그치? 죽어. 우리 댓글로 생각해봐. 내가 타자면 내 속에서 막 분출되는 그 마음을 그냥 댓글로 막 써서 이 쓰레기 같은 연하는 막 욕을 썼어. 괜찮아 그래도. 그건 인터넷에서 나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인터넷에서 본 얘기야. 그 최근에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어떤 글이 있었는데, 설문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최근의 감정에서 뭐 최근에 가장 뭐 기분 좋았던 일 혹은 기분 나빴던 일 이런 것들을 하나만 써보세요 했더니 어린아이들, 꼬꼬마들이 답을 뭐라고 했냐면 둘 중에 뭐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둘 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 했더니 온라인인가 오프라인인가를 구분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어떤 개체로서의 개체 인식하고 오프라인에서의 개체 인식이 다르다는 거야. 이거 연구 대상이다.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시대가 확실히 변하긴 변했구나. 사람들이 온라인의 삶과 오프라인의 삶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아이들부터도 달라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글 험하게 쓰는 사람들, 아니 온라인에서 글 험하게 쓰는 사람들 많잖아. 나쁜 말들 쓰는 사람들. 그거에 못 이기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이름을 까먹었어. 무슨 여자 연예인이 한 명 중에 있었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네. 못된 일이야, 못된 일. 아이고야.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직접 처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나는 사형 집행 관리대의 고역을 상상해본 일이 한 번 있었지.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전생에 무슨 일을 겪었어야 이런 골 때리는 일을 맡았을까 하고 생각도 했었고 동정까지도 했었어.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 여는 줄 여자, 그렇지? 탈은 뺏는다는 얘기지. 주고 빼앗는 일들에 빼앗을 수 있는 하등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됐죠? 내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 될 이유는 1도 없어. 근데 위에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래. 죽여야 하는데 그래서 죽이는 거라는 거지. 지금의 나의 경우는 근데 약간 다르다.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야. 오케이? 이건 아직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오케이, 순간적이지만 나는 그 대결을 긍정했어.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어.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버시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한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거지.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자, 지금 봐봐. 여기서 서수상 특징 잡아야 돼. 눈을 떴다. 요 지문부터 지금 문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 길이가 줄어들고 있지. 문장을 간결체로 표현하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떤 긴장감을 유발하는 효과가 생겼지? 앞에서는 문장을 길게 뺐단 말이야.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도 그러나 그것들이 어릴 때부터 버시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혁명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한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이렇게 길다가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이러고 있잖아. 길이를 극단적으로 조절했다고. 긴장감 유발을 위한 장치라는 거지. 체크.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어 있는 경우 내가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양보가 중요한 거지. 잘 봐. 선택지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양보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 쓰였지? 나와 B의 대결에 대해서 내가 B에게 양보했다라고 말을 했어. 근데 실은 이 양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양보가 맞니? 아니지. 뭐예요? 나의 패배를 자기 스스로 합리화한 내용이 바로 양보란 단어 아니야? 내가 져줬어. 그죠? 17대 얘기야. 참고로 내가 17이긴 하지만 내가 져줬어. 제 영웅 만들어줬잖아?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기 합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래.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 없는 눈 덮인 산고비에서, 아니 산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할 표정은 없다.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 모양이다. 자, 근데 두 번째 체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케이. 따져야지. 자, 앞의 양보는 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체념은 나와 B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심리야? B의 심리야. 근데 조심해. B의 심리인데 내가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B의 심리야. 그렇지? 자, 따져볼게. 이 체념이라는 정서는 나의 예측에 속하는 B의 심리야. B가 지금 체념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표정의 동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건 체념일 수도 있고 혹은 초월적 상태일 수도 있겠지? B가 국가에서 금지하는 뭐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픽업이 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B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는 뭐 좀 약간 극단적으로 가볼까? 좀 극단적이지만 나는 초월자가 되는 거야. 나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자 라고 하는 체념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이 인물의 속에 들어가 봐야 하는 일이야. 근데 그건 내가 모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체념이라는 단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봐봐. 그러면 이 체념에서 요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다? 패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경쟁이라고 하는 건 서로 파이트가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이미 나랑 싸우기 싫어. 그럼 내가 얘를 아무리 패봤자 결국 나만 생쇼를 한 거잖아. 결국 나만 바보꼬라지가 되는 거지. 그럼 그건 뭐야 되는 거지? 나의 패배라는 거지. 봐봐. 양보라는 단어와 체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의 패배라는 단어로 연결되고 있는 건지를 잘 보세요. 되셨죠? 계속 갑니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는 남겼을는지도 몰라.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당부의 말을 한마디 전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자기 아내잖아.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가격을 두고 핸들어 내려섰고 B의 손은 묶여있어.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렸지.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 표지. 야, 이쪽에 빨간 헝겊을 붙여놨다고요? 왜 붙였을까? 여기다 쏘라고요. 헛기침 소리 위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어.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갑자기 또 사건이 바뀌었죠. 사형 집행장에 갔다가 또 다시 뭐가 됐어? 나의 회상이 시작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회상 부분도 잘해주시고요. 참고로 그래서 이 작품은 역순회라고 말하기가 조금 많이 골 때리기는 해. 근데 이거는 참고로 골 때리기 때문에 시험에 정면에 등장하기 솔직히 어렵다고 본다. 얘들아, 역순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니야? 현재가 있고 돌아갔던 과거가 있다가 다시 현재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역순행이라고 불러. 근데 이 작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작품이 이렇게 흐르는데 중간을 자꾸 잘라먹어. 중간을 잘라서 여기서 회상, 여기서 회상, 여기서 회상, 여기서 회상 이런 식의 패턴의 반복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회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를 맞나요? 당연히 맞죠. 이 작품의 중심 체제이기도 하니까. 선생님 아까 에피소드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뭐예요? 참고로 이거는 더 먼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놀랍게도 요때 회상은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오케이. 잠깐만. 더 먼 회상은 잠깐만. 그렇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내 눈앞에 B가 죄수로 묶여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작품은 더 전으로 나갔어. 왜냐면 이 작품이 방금 우리가 시작했을 때 내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면서 떴잖아. 현재 시점이라고 봤을 때 요 다음 이야기는 이 앞의 사건이었던 거고 요 다음 이야기는 또 이 앞의 사건이 되는 거지. 점점 위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그치? 넘어가고 계속 가봅니다. 어쨌든 B가 구속됐다는 소문을 듣고 B를 찾아갔었어. B를 찾아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찾아갔던데 경위를 찾아가는데 이 근래의 B의 의사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 징조가 나타나서 발작적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는 사실은 이날 들은 얘기야. 이때부터 누구에게? 그 아내가 돼버린 경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요즘 B가 이상하긴 했다. 갑자기 막 승질을 내지를 않나.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친구 맞아.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어.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귀어왔지.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굽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이거 비추쳐야겠다 그치?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있었다고. 자, 나의 심리 속에서 나에게 있어 B란 이건 뭐라는 거야? 뭐다? 친구다. 하지만 플러스 운명적인 대결 상대, 그치?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운명적 대결 상대가 되어왔다 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며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됐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소상하게 놀아주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걔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는 사형 집행 대상자가 돼버렸는가까지 말하고 싶진 않다는 거야. 그냥 나는 친구를 요즘 정도까지만 얘기할래. 무슨 문제가 있었음. 근데 나를 만난 경위는 시종 울기만 했어.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 같았어. 그치? 그리고 이번엔 나에 대한 누구예요? 경이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인물의 심리에 집중하고 있죠? 이 작품이 뭐라고요? 심리주의 소설이라고요? 화면 나왔다. 잠깐만. 특정한 인물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계속.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사변 통해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 서울이 회복된 뒤 다시 우연히 만난 것이 B였는데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른 사이에 나의 소식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B와의 결혼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버렸고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이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이라고 했어. 여기서 나에게 있어서 자 이거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자 어휘 조심해야 돼. 일단 요 여신이 승리의 여신 그런 여신님 아닙니다. 가디스 아니고요. 여는 남을 여자입니다. 신은 믿을 신자죠. 남아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야. 남은 믿음. 그럼 남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남은 애정을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나에게는 아직도 너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기도 하고 두 번째, 네가 나에게 돌아와 준다면 그동안 나를 찾아 헤맸다는 건 네가 말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받아줄 생각도 있긴 있어. 아량이 있어. 라고 말했어. 그럼 여기서 이 아량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나 대 경희와의 관계에서 오케이? 이때의 경희를 대하는 것에 대한 나의 심리를 아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치? 조금만 문장 더 읽어볼게. 그런데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는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두 번째 뭐도 느낀다는 거야? 죄책감도 느낀다는 거야. 나는 그동안 경희를 찾기 위한 노력을 1도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와서 경희가 나를 찾아 헤맸었대. 받아줄게. 이럴 수 있는 자격이 나는 못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플러스 때늦음이야. 지금 우리 둘의 미래를 꿈꿀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B를 왜 찾아갔어? 얘 구원해보려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찾아간 거야. 상황을 알아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릴 거 아니야. 경희한테 사정을 들으러 간 거지. 그러니까 이 경희에게 오히려 B를 구출해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나와 경희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 라는 걸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결국 나는 경희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단어는 그럼 뭐야? 대놓고 쓰긴 어렵지만 이 단어를 뽑아낼 수 있는 것도 느낌이 오시죠? 결국 나는 경희를 차지할 수 없어. 오케이?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경희를 데려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B의 구명운동, 목숨을 구하기 위한 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됐을 뿐이야. 됐죠?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난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걔를 죽이기 위한 사선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한 건 아닙니다, 저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운명이 너를 죽이게 만들었지.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 보조자료 다들 가져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조자료에 그 사수에 또 유명한 다른 장면들도 같이 실어놨으니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꼭 읽어야 되시는 거 알고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은 여기까지 읽고 문제 풀고 마지막 쉬는 시간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뒤에 있는 청강사자 현부전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단은 38번부터 시작. 자, 1번 대화를 직접 제시하기는커녕 대화는 1도 안 나왔지. 이 작품은 심리주의 소설이라고 했어. 2번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특색을 알면 너무 당연하게 2번이 답이야. 오케이? 자, 공간 배경 묘사. 공간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사형 집행장이라든지 장소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이 상세하게 묘사된 건 아니고 4번 액자 19소 구조 아니었고 5번 2개의 사건을 병치했대. 선생님, 사건이 2개잖아요. 내가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과 경위를 만난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병치야? 아니야, 회상이잖아. 병치는 같은 시점에 나란히 놓여 있어야 돼요.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 동시에 병치된 건 여러분들 5명의 인물들이 각자의 방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과 듣고 있는 사람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면 그게 병치지. 자, 39번 가봅니다. 양보 촬영 안하는 중심으로 이끌을 이해하자. 1번 B가 체념한 것을 나에 대한 항복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거 항복 아니지? 아니야. 2번째, 나는 다른 대결과 달리 경희와 B의 결혼에 대해서는 양보가 아니라 패배의 결과를 간주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양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양보는 자기 합리화에 대한 뜻이었어. 3번, 내가 경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죄책감과 밑대줌 때문이지 뭘. 그치? 설명 나와있죠? 적극적이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때문이다. 됐죠? 3번이 답이군. 4번, 나는 B가 경희와 결혼한 것을 나에 대한 의식적 경쟁의 결과로 보았고, 아니죠. B가 경희와 결혼하는 게 B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경희랑 결혼했니? 그거 아니잖아. 오케이? 소식도 알지 못하는 거라면 나랑 같이 있자라는 거였으니까. 자, 5번, 사형집행자에서 B가 체험하는 모습을 본 후 승부욕을 불태웠던 B와의 과거 대결과 달리 B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양보했을까? 절대 아니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지? 참고로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사형이 집행이 돼. 탕탕 소리가 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나도 내 앞에 내 담당인 B를 쏴야 돼. 근데 못 쏜다니까? 못 쏴서 어떻게 돼? 노렸는데 허공을 쏴버려. 허공을 쏴버리고 그 순간 빈혈이 일어나서 쓰러져 버려. 쓰러진 상태에서 작품의 시작으로 돌아보게 되는 거야. 여긴 어디 나는 거.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내 친구인 B를 향해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뭐했죠? 패배했죠? 선생님이 지금 기절이라고 쓰냈습니다만 결국 방아쇠를 방아쇠를 당기긴 했어. 허공을 향해서. 허공에다 총을 쏘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허공에 총.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뭐한다? 빈혈 하면서 기절해버려요. 네. 자, 40번 문제.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있으니까 바로 답으로 갈게. 4번 리엔 봅니다.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했다. 경희가 나와의 재결합을 위해서 과거의 흔적을 왜곡하고 있는 거니? 아니죠. 있는 그들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였잖아. 하지만 이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주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마음속에도 죄책감이 있어. 나는 얘처럼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었거든. 자, 41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2번입니다. 1번부터 볼까? 1번 보시면 내가 사형집행의 사수로 지명된 이상 피해낼 도리가 없어 라고 말한 것은 이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 요인이 크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피해낼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운명을 뜻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1번이 오케이가 되는 것이겠지. 2번 보시면 내가 사형장에서 B의 얼굴에 경희의 모습을 떠올린 것은 사실이야. 지문에 있었어. B의 굴레로부터 경희를 구제하려는 목표의식을 갖고 대결에 임하는 거야? 내가 경희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 아닙니다. 오히려 경희는 나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고,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지만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번이 답이네. 오케이? 경희를 구제한다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참고로 3번 운명 일회적이 아닌 운명적 대결. 4번 사형장에서의 대결이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패배자가 되는 과정. 마지막 5번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잊어볼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B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 친구이자 운명적 대결 상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는 말이네. 지문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구절이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41번까지 문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됐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작품 마무리 빨리 지었고요. 꼭 부탁이니까 다른 지문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지문 부분 읽으시고. 자, 그 다음 작품으로 청강 사자 현부전이라고 한 작품이 있어. 원래는 연계 작품이라서, 연결 작품이라서 가작품과 나작품과 동시에 넣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청강 사자 현부전을 되는 데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농가 원령가를 볼 텐데, 참고로 이 농가 원령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지문에서는 정원령 하나밖에 안 나와 있긴 한데 우리 4원령이나 8원령까지 더 봐야 될 것 같아. 참고로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 원령이 없나요? 얘들아, 원령이라고 말하는 건 원령체라는 것도 알고 있지? 달거리 노래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보다가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조절하겠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148만 볼게요. 자, 그럼 잠깐만 손 좀 돌리고 와서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쉬고 올게요.